안녕하세요. 사바 브로드캐스트 파트 84C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계란을 200도에서 삶아서 먹는다고 감염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는 낭설이라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이죠. 초류 인플루엔자 A에 감염된 초류의 계란을 섭취하고서, 저희가 나온 계란이죠. 섭취하고서 말씀드린 바대로 차가운 곳에서 수면을 취한다거나 하면은 말이죠. AI에 감염된 계란이 계란을 낳은 초류 인플루엔자의 병원균에 감염된 증상하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계란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삶은 다음에는 계란이 식죠. 계란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계란이 식으면 금방 식어지죠. 그러면은 그 식은 계란에서 있죠, AI 감염균, 초류 인플루엔자 감염균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그러한 AI에 감염된 계란이 식은 계란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섭취를 한 뒤에도 몸속에서 잠복해 있다가 말이죠, 차가운 곳에서 수면을 취한다던가 하면은 그 중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비틀어지는 증상, 그런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성광 본인이 말이죠. 사바방송 대표 전성광 본인이 말이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뚝도시장에서 말이죠. 뚝도시장 신선상해에서 구입한 계란을 섭취하고서 바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 여성업주는 말이죠. AI에 감염된 계란을 몰래 빼내서 판매하는 그런 남자 있죠? 성명불상의 한 60대 초반의 남성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인데, 그 사람이 파란 포트에 싣고 온 걸 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 여성 업주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싸게 사더라고요, 그거를요. 난 몰랐죠, 처음에는. 계란도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단백질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치킨도 섭취해보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란을 거기서 사가지고 삶아서 좀 먹어봤어요. 그전에는 계속 채식만 하고 명상 수행만 하고 했거든요. 좌선만 하고요.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파란 포트에서 사가지고 오는 걸 봤죠. 그게 AI에 감염된, 병원균에 감염된 계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거기에서 제가 계란 섭취를 하고 다리가 비틀어지는 증상을 당했어요.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그 사람을 당시 성수경찰서에 고소했죠.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대전 와서 말이죠. 다시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을. 저 절친한 친구, 성승용이라는 친구의 집안인 성시호 판사님에게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엄벌에 처해달라고요. 그런 사람은 말이죠. 사형당해야 돼요.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그거 계란 자기는 싸게 판매한다고 팔지만 말이죠. 계란 구입해서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 저른 사람 제가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거기서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말입니다. 그 여자 말이죠. 정말 악질해요. 무슨 말로는 말이죠. 뭐 어디 뭐 경찰서 경찰관 출신의 뭐 퇴직 경찰관이 뭐 자기 뭐 뭐라고 했더라, 내연남이라던가 뭐 이렇게 소문 나면서 막 퍼뜨리고 있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그 송시호 판사님하고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계 김성수 반장님에게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엄벌에 쳐달라고 말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이죠, 다리가 비틀어진 증상이 말이죠, 차가운 장소에서 수면을 취하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AI에 감염된 그 계란이나 조류를 섭취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계속해서 마사지를 하고 풀어서 이렇게 풀어줘서 말이죠, 풀어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겨우 해서 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예요. 병원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그 운동을 하시면은 꼭 샤워를 하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풍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중풍의 원인이 바로 AI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러한 증상이 한 3회, 4회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치료하려고. AI 증상 같은데 치료 좀 받고 싶어서 왔다 라고 줘서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 고소장 제출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서울 말이죠, 제가 서울 가서 말이죠, 굉장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무튼 대전으로 오세요. 대전이 좋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 등산을 하고 와서 말이죠, 샤워를 하지 않고서요, 피곤해서 잠시 누워있다가 샤워를 하려고 하다가 잠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이불 위에서 말이죠, 이렇게 피곤해서 말입니다.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는데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일어난 것도 아니죠. 저리는 증상이 있어서 깼죠. 깬 게 다행입니다. 깨서 다리를 보니까 마비 증상이면서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증상이었어요. 그 서울에서 당했던 증상. 그래서 말이죠, 계속 주물렀습니다. 마사지하고 말이죠. 그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계속 주물렀어요. 그런데 말이죠, 중간 다 주물러서 풀어졌어요. 풀어졌는데 오른쪽 다리 중간 발가락 있죠. 중간 발가락 하나가 마비돼가지고 안 풀리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가요. 다 풀렸는데 발가락 하나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풀리긴 풀렸으니까요. 제가 운동을 또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웬만한 병으로 치부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지만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죠.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발가락 하나가 이 마비되었는데도 말이죠, 세상이 답답하더라고요. 세상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서 말이죠,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그 대청병원에 갔습니다. 대청병원 갔죠. 거기에 아주 또 유명한 박사님 한 분 있어요. 그 여성 박사님인데, 제가 전성광 본인의 원작 소설 더 솔저에도 제가 이렇게 광고 게시한 분이 있어요. 최연아 그 박사님이라고 있죠. 여성분인데 굉장히 미인이에요.
화장하시면은 완전히 미인이고 있죠. 화장 안 하시면은 서양 미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거기에서 CT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조양제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링겔을 맞았어요. 링겔을 맞았어요. 그리고 글루타민 처방약을 조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최연아 박사님이. 그래서 3개월 정도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양제 주사를 맞았어요. 조양제 주사를 맞았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조양제 주사 투약으로는 조양제 주사는 처음 맞았어요. 근데 처음에 심장이 뜨거워지는 이런 괴로움은 좀 있었어요. 심장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조양제 주사를 맞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부터 말이죠, 이 막혔던 미세혈관이 점차 뚫리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막 뇌에 있는 미세혈관이 뻥뻥 뚫리는 느낌이죠. 온몸에 있는 골절됐던 이런 미세혈관이 뻥뻥 뚫리는 느낌이죠. 제가 복싱도 오래 하고 또 럭비 풋볼도 오래 해서 손가락 많이 뺐어요. 이런데 이렇게 주먹끼리 부딪혀가지고 확 밀리긴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접질려서 피가 좀 잘 안 통했던 미세혈관 있죠. 뻥뻥 뚫리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약효가 말입니다. 심장으로 가서 그 뜨거운 기운이 심장에서 배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배에서 단전으로 가더라고요. 단전으로 가서 이렇게 항문 있는 데 있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항문 있는 그 뼈 있는 데로 있잖아요. 엉치뼈 있는데. 엉치뼈 이렇게 넘어가서 척추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척추를 타고 등으로 싹 올라가가지고 뒤에는 뇌로 가더라고요. 내려가서 뇌에 있는 그 혈관을 타면서 뇌에 있는 그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 같은 그 막혔던 혈관하고 같이 신경세포하고 쫙 퍼지면서 뻥뻥 뚫리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두통이 있었던 거 있죠. 뭐 뇌가 아파가지고 뭐 예전에 좀 아팠던 거 뻥뻥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척추를 타고 올라가서 뇌로 가서 다시 양팔을 하고 양발로 가서 발가락 마비된 게 있죠. 풀리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 온몸으로 퍼져나간 그 조양제 주사 투약을 맞고 말이죠, 마비됐던 것도 말이죠, 완전 완치됐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전문의 그 최연아 박사님에게 진단을 받고 말이죠, 치료를 받고 감쪽같이 나왔어요. 대전 대청병원 그 최연아 박사님이죠. 그 뒤로는 그러한 마비 증상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글루타민 그 처방약도 말이죠, 효과가 좋아서 말이죠, 마치 조양제 주사를 맞은 것처럼 깔끔하게 뇌를 청소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는 깔끔하게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뚝도시장 신선상에서 말이죠, AI 계란으로 계란을 판매해서 저에게 마비 증세, 다리가 비틀어진 증세 피해를 줬던 그 여성업체에게 말이죠, 구입한 계란 말이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응급 환자인 줄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AI 증상이라고 해도 말이죠, 치료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전 고향에 와서 말이죠, 그 송시호 판사님하고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계 김성수 반장님에게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엄벌에 채워달라고 말이죠. 법리가 안정한 한도 내에서 엄마가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대청병원 말이죠, 대전 대청병원 내신경 전문의 최연아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운동을 마치면 피곤해도 말이죠, 꼭 샤워를 하시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덥다고 막 이렇게 차가운 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절대 AI에 감염돼요. 그러시고 수면을 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단백질 적당하게 잘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체내에 있는 척수가 빠지죠.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있고요, 면역력이 결핍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두통, 혈압, 뇌질환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들 모르게 독극물 유입이 될 수도 있어요. 체내에 말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 주걱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플라스틱 주걱으로 요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 주걱이 계속 닳잖아요. 그게 그 요리하고 섞여서 말이죠, 같이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암을 유발해요. 절대로 요리하실 때는 말이죠, 플라스틱 하지 마시고 나무 주걱이 좋습니다. 나무 주걱. 나무는 먹어도 좋지 않습니까? 모양이니까요. 그리고 말이죠, 주방세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주방세제는 사용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주방세제가 말이죠, 유한낙스 그런 성분이라서요. 주방세제로 접시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말이죠, 거기 음식하고 같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력 상실 있죠? 뇌질환의 위험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주방세제 사용하지 않아요. 수세미 닦을 때만이죠, 한번 이렇게 해서 씻고요. 그리고 기름때 있잖아요, 기름때 닦을 때 기름도 이렇게 저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올려가지고 말이죠, 달군 다음에 기름 다 닦고 키친타월로 닦은 다음에 수세미로 닦아서 있죠. 수세미 씻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사용하죠. 주방세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축적되면 말이죠, 체내에 축적되면은 바로 기억력 상실이나 뇌질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물로만 설거지를 합니다. 유한낙스를 소량으로 조금씩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약 같은 거 말이죠, 치약을 사용하셔도 말이죠, 치약 많이 헹궈줘야 돼요. 어린 시절에 막 치약 이렇게 대충 하고 물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몸에 쌓이잖아요. 치약도 소독약이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잘 닦아서 드셔야 됩니다. 과일에 그 농약 성분 있죠, 좋지 않아요. 과일을 잘 닦아서 드셔야 되고, 모기약 같은 살충제를 뿌리죠,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런 살충제보다는 전자모기향 같은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요. 저는 말이죠, 모기장을 펴고 잡니다. 모기장이요. 일석이조예요. 살생도 하지 않고요, 독극물에도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그 모기 파리채로 막 모기 이렇게 때려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이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이 살생의 원인이 말이죠, 나중에는 서슴없이 낭패치는 이런 결과도 가지고,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그래서 모기장은 말이죠, 저희 대전 우리 여기 도마시장에서 모기장을 샀는데요, 얼마 안 하더라고요. 15,000원인가. 1박 2일 모기당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1박 2일 모기당. 재밌게 써있어요. 이렇게 쓰여있는 모기장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한 2-3인용 되는데 편안하더라고요. 밖에서 모기들이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
해도 말이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단백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믿을 만한 곳에서 저렴한 것보다는 말이죠. 좀 가격이 있어도 말이죠. 싱싱하고 좋은 거 사서 드십시오.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있어요. 그렇지만 계란도 이 비싼 것 있죠. 비싼 거 좋은 거 보기에도 탱탱하고 보기에도 싱싱한 거 이런 거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제가 단백질 섭취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 음료수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바로 단백질과 가장 궁합이 잘 맞고 단백질을 가장 잘 섭취시키는 음료수는 워터입니다. 워터. 물입니다. 물이 단백질을 가장 뼛속 깊이 섭취를 잘 시켜주죠. 탄산음료는 말이죠. 단백질 섭취를 방해합니다. 절대로 탄산음료하고 고기하고 드시면 먹을 때는 시원한 것 같아도 있죠. 그거 섭취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물, 워터가 좋습니다. 워터 다음에는 말이죠. 바로 생과일 주스입니다. 생과일 주스. 생과일 주스죠. 생과일 주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있죠. 워러 다음입니다. 워러 다음. 예. 그렇지만 정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요. 워러보다 좋은 음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치킨, 탕수육이 가장 좋죠. 탕수육 매우 좋습니다. 바로 제가 말이죠. 먼저 이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슬픔의 심로. 낙엽이 외로이 떨어지는 것. 바로 이 슬픔의 심로의 주인공 가수 김학래 형님이죠. 어린 시절 말이죠. 이 가수 김학래 형님의 노래 슬픔의 심로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대단한 인기를 보았죠. 개그맨에서도 김학래 형님이 계시죠. 김학래 형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대단한 인기를 받았죠. 그리고 요식업계에서도 말이죠. 성공신화를 일으켰습니다. 가수 김학래 선배님, 이탈리아 피자, 개그맨 김학래 형님은, 임미숙 형수님은 차이나 린찐이라는 그 요식업계에서 중국 음식점으로 대성공을 얻었습니다. 차이나 린찐. 처음에는 말이죠. 실패를 많이 겪었지만 끝내 성공신화를 일으킨 개그맨 김학래, 김미숙 형님, 형수님의 차이나 린찐 안전하고 좋습니다. 방송인들은 말이죠. 이 사업을 하더라도 말이죠. 이중구의 격조. 그렇지만 광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광고를 할 수 있다. 내 얼굴이 브랜드다 라는 거죠.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 얼굴이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이죠. 잘못하면 방송 일까지 실패할 수 있는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런 여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려를 모두 물리치고 끝내 성공 신화를 이룩한 김학래 형님하고 임미숙 형수님, 탕수육, 차이나 린찐입니다.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17 인텍스파크뷰 1층 구 직원, 주소는 성내동 448-24, 전화 02-470-2600번입니다. 인절미 탕수육 38,000원, 소고기 사천 탕수육 35,000원, 라조육 8,000원, 마파두부밥 8,000원,
린찐 4,000매운짜장 4,500원, 중새우크림 4,500원, 중새우 칠러 8,000원, 삼선 짬뽕 3만원, 3만원? 3,000원, 3,000원, 깐풍기 7,000원, 삼선 짜장면, 삼선 짜장면. 이렇게 말이죠. 주차 가능하고 예약 가능, 포장 가능합니다. 휴일에는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개그맨 김학래 형님, 임미숙 형수님이 운영하는 차이나 린찐 가셔서 맛있는 인절미 탕수육, 소고기 사천 탕수육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좋은 물 끓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워터가 가장 좋다고 했죠. 워러. 이 워러를 또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바로 말이죠. 대추씨물 추출물입니다. 제가 지금 그 송시호 판사님하고 말이죠. 대추씨물 추출물 그 생수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 대추씨물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맛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이 송시호 대추씨물 추출물이 딱 이렇게 꽂혀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빼서 드셔보시면 그 맛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대추씨물 추출물은 말이죠. 대추 있죠? 대추, 잘 익은 대추를 5, 6개를 이렇게 대추 씨만 가리는 겁니다. 대추, 빨간 대추는 잘라가지고 말이죠. 찌개에 넣어보세요. 찌개도 맛있어요. 된장찌개나 삼계탕, 이렇게 김치찌개 이렇게 넣으시면 대추가 단맛이 강하죠. 설탕 넣을 필요가 없어요. 대추만 넣어도 말이죠. 찌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추 씨물을 끓일 대추 씨는 말이죠. 5개에서 7개 정도를 가려서 물 1.5리터 정도 부시고 그 대추 씨만 넣으셔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끓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그 대추 씨에서 물이 이렇게 우러나와요. 우러나오는데 어떤 맛이 나냐면 말이죠. 아몬드 맛이 있죠? 아몬드 맛이 나요. 아몬드 맛하고 고소한 맛하고 있죠. 대추까지 잘라서 물을 내면 말이죠. 달아요. 달아서 갈증이 나요. 그렇지만 대추 씨 물만 넣어서 끓인 물은 맛있어요. 갈증이 나지 않고 있죠. 물도 계속 먹게 돼요. 맛있어서요. 계속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음에 말이죠. 대추 씨물이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송시호 대추 씨물이 판매된다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면은 그 맛에 반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생수는 뭐니 해도 한라산 천지 삼다수가 최고입니다. 저 한라산 천지 삼다수에서 광고를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대표님하고 말도 안 해봤는데요. 제가 맛있어서 광고를 해드립니다. 한라산 천지 삼다수 생수는 말이죠.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그 성분이 안에서 이제 지금 그 성분이 미네랄 성분 있고 철분 성분 같은 게 있죠. 거기에서 생수에서 모두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말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제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 대한민국 북한 통일이 되면 말이죠. 북한의 백두산 천지 그 미네랄 철분 성분이 있는 백두산 천지 생수를 드십시오.
가장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문재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한 병을 다 먹으셨죠. 아주 귀한 생수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자연 안반수, 미네랄 성분, 철분이 함유된 생수는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그 한라산 천지 삼다수, 백두산 천지, 미네랄 철분 생수가 좋다는 것이죠. 가수 김학래 형님하고 말이죠. 개그맨 김학래 형님, 임미숙 형수님 대전에 오시면 말이죠. 대전 사바 방송에 꼭 한번 들리십시오. 제가 점성술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의 미래를, 형수님들의 미래를 점성술로 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도마초등학교 후문 리치빌 304호 사바방송사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백두산 천지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피랍 사건 피랍됐던 그 이주환 형님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생사 여부와 송환 소식 말입니다. 송환 소식 말씀드리자면 생존에 계시다는 것이죠. 이재환 형님 말이죠. 1987년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피랍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성환 본인의 원작 소설 더 솔즈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재환 박사님이죠. 박사님입니다. 굉장히 그 명석하신 박사님이죠. 그래서 이재환 형님은요. 그래서 제가 초심형술로 말이죠. 초심형술로 제가 이재환 형님을 봤어요. 생존해 계십니다. 이재환 형님은 말이죠. 북한에 생존해 계십니다. 건강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말이죠. 이재환 형님에게, 아니 이재환 형님 부모님에게 우편 서신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재환 형님이 생존해 계십니다. 믿지 않겠죠. 이재환 형님이 부모님께서는 말이죠. 간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이재환 형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전 확실합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이재환 형님이 하루속히 말이죠. 대한민국을 송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계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님, 김영남 상임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환 형님을 꼭 송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말이죠. 제가 이재환 형님에 대해서 방송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 브로드캐스팅 방송사에서 말이죠. 참신하고 용모단정한 방송연예부 여성 기자님을 모십니다. 고졸 이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바 오버마스터러지 수강생을 모십니다. 사바 명상수련관 수련관장님을 모십니다. 도마초기 후문 리치빌 304호 사바방송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사바브로드캐스팅@gmail.com 이메일로 이력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리치빌 전화번호는요 010-5062-0830으로 문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바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